이 정부의 그 독재와 부정부패 눈먼 정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지금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은 중국몽이라고 하죠. 네. 중국에 대한 그 환상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뭐 중국은 뭐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9억이나 지원을 하겠다. 네. 근데 우리 국내의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200억입니다. 국내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200억. 그런데 저쪽에 59억을 준다는 60억을 준다는 60억 거야? 가까이. 남의 나라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200억 쓰는데 우리는 200억에. 미쳤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한테 지금 잘 보이기 때문에 200억밖에 안 되면 260억을 써서라도 우선 우리 국민은 당연하죠. 막아야죠. 당연하죠. 지금 60억을 왜 띄어서 거길 줘? 2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확진자가 11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지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9억이나 되는 돈을 중국에다 그냥 아예 퍼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하는 짓이 또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300만 개, 많으면 400만 개. 근데 중국에서 저렇게 다 가져가 싹쓸이 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살려면 아니 진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저 뭐 약방에 가면 약국에 가면 매집 품절됐다고 그래요. 저도 오늘 저 지금 샀더니 사가 버리니까 중국에서. 오늘 편의점 갔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200만 개 줄 게 있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줘야지 먼저. 당연하죠. 근데 무슨 중국을 살리겠다고. 중국의 무슨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중국 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에다 다 갖다 퍼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한 폐렴이란 말을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요. 신종 바이러스. 중국이 기분 나빠한다고.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확정된 용어가 아니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외신에서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다 쓰고 쓰는데. 있는데 메이저 외신들에서 다 그렇게 쓰고 이런 있어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우한 폐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냥 중국 대통령이죠. 중국 대통령이 발언하는 걸 보면 무슨 정말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기가 차죠. 중국의 한 국장 정도 이렇게 대통령도 안 되고 거기서 잘 보여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승진하려는. 예? 근데 중국에서는 뭐 잘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얼마 전에 문재인이 뭐 중국에다가 제일 먼저 신청을 했대요. 교민 이송을 하겠다. 네. 그래놓고 뭐 이송은 제일 늦게 되더라고요. 아베 먼저 해주잖아. 아베 먼저 해주고. 미국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공을 하고 중국몽에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뭐 중국은 우리 친구, 우리들의 뭐 소중한 친구래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에서는 실제로 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나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진짜 이런 현실을 생각을 하면 진짜 답답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총체적으로 막아도 지금 불안할 텐데. 네. 이걸 엇박자 내고 하는 짓은 엉망진창이고 그냥 국민들 보러 안심하라고만 있으라고 하고 뭐 중국에는 돈 주고 돈 마스크 주고. 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들 수사들 쳐들어오는 거 이거 막으려고 막으려고. 그 검찰 내 같은 이 방해 공작하고 오늘 또 발언을 문재인이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온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공수처 얘기만 하더라고요. 오늘. 네. 공수처를 하면서 뭐 기존의 뭐 검찰들이 뭐 잘못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또 검찰 개혁 얘기를 해요? 또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 그러면서 뭐 수사에는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가 영장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하는 얘기가 뭐 수사 기소에는 뭐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고요. 네. 오로지 공수처. 네. 오로지 공수처와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보도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 공직자들 네. 25명 중에서 14명의 재산이 엄청나게 폭등했더라고요. 예. 지금 뭐 많게는 뭐 16억, 적게는 12억까지 폭등했더라고요. 최근 사이에 최근에. 이 야, 정부라는 몰리는 거냐, 문재인 진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쥐들 배 채우기 바쁘네 지금. 부정부패와 장기 독재에만 지금 여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줄어든 그 공직자도 있습니다. 조국 3억 줄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조국만 줄었어요. 조국 왜 줄은 거예요? 변호사비 뭐 이런 변호사비 그럼 무지하게 쓰는구나. 무지하게 쓰고 있어. 어. 근데 조국이 기소만 안 됐더라도 똑같이 늘어났겠죠. 몇십억. 그렇죠. 지금 그런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에만 지금 여념이 없고요. 대놓고 부정부패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값도 부동산 그 가격도 일부러 올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음. 국민들의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뭐 이익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산 증가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겉으로는 뭐 부동산 잡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잡는 거는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부러 규제하는 거는 예. 부동산 자기네 동네에 올리려고 일부러. 예. 그래서 말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집단 아닙니까? 네. 말로는 부동산 때려잡겠다, 서민 뭐 집 마련하게 주겠다 하면서 부동산 일부러 올려야 자기네들 그래서 재산들 다 늘어났다는 다 거 아니에요? 이 늘어나고. 정부 예. 사람들이. 조국이 기소만 안 됐어도 조국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겠죠. 뭐 송파에 있는 아파트 네. 뭐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이게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드러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지금 뒤에서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겠어요.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검찰 인사를 할 때 그 경찰들한테 또 뭐 어떤 지시가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뭐 정보 경찰한테 예. 정보 캐내는 경찰한테. 한테 뭐 세평에 관해서 검사들의 그런 세평 수집을 할 때 네. 질문지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라인이냐, 이성윤 라인이냐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놓고 사상 검증하지 우리 편이냐 네 편. 네. 우리 편이면 승진시켜주고 승진시키고. 아니면은 예? 윤석열 라인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예. 좌천시켜버리고 좌천시켜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인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능한 건 아예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패한 정권이 또 한 번 있었나? 그러게요. 그 전에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우한 폐렴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네. 정말 생명과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이런 비리와 부패에만 지금 온갖 그 심려를 다 쏟고 있죠. 네. 오늘도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공수처를 만들겠다. 문재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턴가 검찰 얘기와 공수처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민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뉴스만 틀면 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요. 지금 요번에 2차 대학살로 다 날아간 검사들 네. 있잖아요. 좌천되거나 뭐 잘리거나 이런 검사들한테 검사 본분이 잊지 말라.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좌천돼서 시골에 내려갔어도 네. 이 수사 공소하는 데는 이제 말하자면 신경 써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 13명 또 기소했고. 네. 그렇죠? 계속 기소는 하고 있죠. 네.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거예요. 홀로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을 상대로 지금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네. 이 법조계 윤석열 지금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었고 예전에 뭐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좀 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네. 역시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진가를 발휘하는 거고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서 확실하게 다들 아는 거죠. 네. 다들 대단하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요? 위기 상황에 나와요.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네. 그 사람 알아보려면은 고스톱 쳐야 되는데 고스톱 쳐가지고 돈을 잃었을 때 네. 잃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왕창 잃었을 때 거기서 이제 본 모습 다 나오거든요. 팔을 뒤집냐. 근데 이제 뒤집는 윤석열도 사람이- 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정말 혼자서. 지금 완전히 네. 다 잘라버리고 예. 2차 학살로도 밑에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하느냐 포기할 거냐 아니면 손 들고 빌붙을 거냐 이게 쭉 나오는데 꿋꿋하게 잘린 사람들한테도 본분 잊지 말고 아. 계속 공소 유지하라. 그런 거 보면 진가가 진짜 나오기 나오는 시작했어요.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고 했는데 그 그대로 하고 역할을 있는데 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응.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다 잘라버리고. 네.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윤석열이라는 그 총장을 비교를 하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 대비가 확실하게 돼서. 그 명예훼손입니다. 윤석열 아, 총장 명예훼손죄로 가요. 그거 큰일 나요. 모욕죄에도 해당하.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도 네. 야, 넌 죄송합니다. 문재인스럽다 이러면 네. 돌 날라옵니다. 지금 큰일 나요. 명예훼손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어. 작년 2019년부터 해서 네. 2020년까지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두 인물을 보고 계신 거죠. 예. 정말 비열하고 타락하고 뻔뻔한 어떤 한 사람과 예. 정말 신조와 지조를 지키면서 자기의 임무를 꿋꿋하게 모든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해내고 있는 그런 인물. 정반대네요.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이 될 때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렇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뭐 일종의 영웅이라고까지 그죠. 할 수도 있죠. 지금 예. 영웅이죠. 예. 네, 예. 영웅 취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 2위가 됐어요. 그렇죠. 이낙연이 1위. 예. 황교안 대표를 눌렀어요. 예, 그만큼 엄청나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웅을 보고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네.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지금 힘들고 그 어려운 싸움을 청와대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이제 뭐 고군분투를 하는 자세를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이게 하나의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여태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계속 보고만 있었죠. 속으로 엄청난 분노를 참으면서 이 꼬라지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심판을 할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예. 이 문재인의 이런 아주 오만한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할 때가 분명히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만 방자. 예.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달 조금 더 남았죠? 네. 2달 좀 더 남았고. 제가 지금 최근에 뭐 문재인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정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 지가 1년도 안 됐어요. 음. 근데 이 문정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 또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뭐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가지고 반드시 이런 잘못되고 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네. 예,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분이 까도 끝이 없고 해도 넘어온다. 너무한다.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가 해도 진짜 이 정도일 줄이야. 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지금 네.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스크를 최대한 착용하시고요. 네. 정부를 믿지 마시고 정부는 안 믿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방과 방역에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전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죠.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유, 김소정 변호사는 또 행사가 있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저는 또 방송해야 되니까 멀리 못 나갑니다. 네. 아이고. 참, 해도. 윤석열 총장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지율이 지금, 제 생각에는 빠르면 다음 대권에, 완전히 돌풍이 일 수 있고요. 늦어도 그 다음 대선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니까 이낙연 막 이런 게임이 안 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뭐 지금 강력한데요. 윤석열의 이 돌풍이 지금 뭐 아까도 김소영 변호사 난세의 영웅 나온다 영웅이란 단어까지 쓰셨는데 윤석열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윤석열을 탄압하면서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 정도까지 탄압을 안 했으면 윤석열을 손발 다 자르고 다 이렇게 안 했으면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 영웅이 안 돼요. 그런데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부가. 예,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준 영웅에 자기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되치기를 당할 겁니다.